네, 방송 언어 12주 2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네, 5쪽이고요. 강의 자료 5쪽, 그리고 교재 195쪽, 모음, 네, 모음과 관련되는 표준어, 모음의 변화와 관련되는 표준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5쪽 같이 봐주시고요. 네, 제 8항입니다. 이제 모음과 관련되는 항이 8항인데요. 8항은 지금 우리 교재에는 지금 소개를 안 하고, 지금 그 본문에서는 지금 소개를 안 하고, 뒤에 이제 표준어 규정에 가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8쪽, 네, 308쪽을 가면 308쪽 함께 봐줄까요? 교재 부록에 해당하는 308쪽에 이제 8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8항을 보시면, 이제 8항의 경우에는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경우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309쪽을 보시면, 깡총깡총이 아니라 깡충깡충, 그러니까 니은을 버리고 모두 기억을 선택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가 아니고 둥이로 선택을 한다든가, 그리고 발가송이가 아니라 발가숭이라든지, 보통이가 아니라 보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네. 오또기가 아니라 오뚜기, 주초가 아니라 주추, 여러분들도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모음조화로 놓고 보면 깡총깡총이 맞고 오또기가 맞지만 모음조화를 위배하더라도 좀 더 일반화된 발음의 형태를 표준어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모음조화가 이제 현대국어에서 많이 깨졌는데 음성모음 형태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309쪽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음성모음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에 309쪽에 지금 보면 동이라든지 봉족이라든지 주초 같은 경우는 원래 한자어들이잖아요. 근데 이 한자어들을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없는데 그 한자어의 의식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모음조화가 깨진 형태를 표준어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 자료에서 선생님이 5쪽에서 설명해 놨지만 이러한 변화는 주추 같은 경우는 한자어의 인식이 흐려졌지만 한자어라는 어원의식이 굉장히 강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조, 야, 너 부조 할 거니? 라고 말은 하지만 표기는 부주라고 쓰지 않아요. 부주할 거니? 하지만 표기는 부조라 쓰고, 아유, 사돈어른이라고 말은 하지만 표기는 사돈이라고 한다든지, 또 아예 삼촌 하면서도 표기는 삼촌이라고 한다든지, 이처럼 발음은 음성모음 형태로 되지만 그 한자에 대한 어원의식이 분명한 케이스에는 표기는, 표준어로서의 표기는 여전히 형태가 한자어의 원래 그 발음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항의 경우는 구항은 여기 여러분들 굳이 뒤에 부록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본문에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구항은 소위 말해서 이모음 욕행동화, 음라우트와 관련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배웠던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부 표준발음법에서 표준 발음으로 이 이모음 역행동화는 인정되지 않아요. 방언형이지만 그런데 이미 굉장히 굳어져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내기라든지 미장이는 그 기능공이기 때문에 음라우트형을 수용하지 않는다든지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항을 보시면 이모음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발음은 인정하지 않지만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이거는 정말 원래의 형태가 수용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거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 내기, 시골 내기, 신출 내기, 풋내기는 지금은 정말 낙이라고 쓰는 것 같진 않다라고 해서 내기 형태로 이제 표준어로 삼은 것이고요. 냄비도 마찬가지죠. 다 냄비라고 하죠. 글쎄요, 근데 남비라고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냄비를 하기 때문에 내 동댕이 치다 할 때는 동댕이 치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음에서는 음라우트 형태를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제 굉장히 이 동화 형태 자체가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케이스에는 이렇게 내기, 냄비, 동댕이 치다를 표준어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부침을 볼까요? 네, 아지랑이가 나왔습니다. 참 이 아지랑이가 파란만장한 단어인데요. 아지랑이였다가 아지랭이였다가 다시 아지랑이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 니은 형태를 표준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음라우트 현상, 즉 이문,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다 해서 아지랑이 잊지 말고 생각보다 굉장히 여기저기서 강조하는데도 틀리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침이는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로 표준어를 삼는다. 그래서 6쪽으로 가보면, 강의자 6쪽으로 가보면 미장이, 유기장이는 우리가 건축 기술자들이죠. 그래서 미장이는 건축 기술이고 유기장이는 그 유기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전문 기술자들은 장이로 하고 멋쟁이, 소금쟁이, 담쟁이, 골목쟁이, 발목쟁이 이런 것들은 쟁이, 음라우트 형태를 이제 표준어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표 밑에를 보면 방금 말했던 아지랑이 얘기가 나옵니다. 표준어 역사를 보면 초록색 글씨로 된 아지랑이는 원래 아지랑이였다가 아지랭이를 거쳐 다시 아지랑이가 표준어로 인정되는 그런 변화를 겪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심의위원들은 구태여 장이쟁이와 같이 구별할 필요도 없고 또 아지랑이와 아지랭이가 빈도에서 이제 두루두루 쓰였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지랑이를 표준어로 다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장이와 영화쟁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느낄 텐데 영화장이는 영화장인을 말을 하겠죠. 영화쟁이는 뭘까요? 그러면 영화를 좋아해서 맨날 보러 다니는 사람이 영화쟁이에요. 영화장인은 영화를 만드는 기술자이고 영화쟁이는 영화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라 영화를 자주 보러 다니면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을 영화쟁이라 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항 11항의 경우입니다. 네, 10항 11항의 경우인데 10항 11항은 지금 본문에 없기 때문에 310쪽 부록 310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선생님이 지금 그 표로 붙여놓기는 했어요. 지금 본문에 없어서 지금 강의 자료에 옮겨놓기는 했습니다. 네, 강의 자료에 옮겨놨어요. 강의 자료에 310에서 311쪽까지를 옮겨놓기는 했습니다. 자, 일단 강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록에는 310, 311쪽에 있으니까 또 참고하도록 하고요. 10항과 11항은 모음의 변화를 인정하여 표준어를 결정하고 있는 현상을 정리한 건데, 이제 모음 변화가 된 거를 표준어로 수용하자라는 것이죠. 이들 가운데 미루나무의 미루, 주책이다의 주책, 지루하다의 지루는 원래는 아마 여러분들 미루나무가 이제 고유어가 아닌가 생각했지만 원래는 다 한자어예요. 미류, 버들 유자죠. 아름다운 버드나무라는 뜻이죠. 미류, 그 다음에 주착. 주착은 아주 주관이 있고 분명하고 자기 뜻이 분명한 것을 주착이라고 해요. 주착. 주착의 뜻이 그래요. 그 다음에 지리. 네, 지리예요. 지리. 자, 그런데 이들 한자어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면서, 즉 이들 한자 형태소들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세요. 야, 너 주책이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제일 좋을 텐데, 야, 쟤는 너무 주책이지 않니? 혹은, 야, 쟤는 왜 이렇게 주책이야? 너무 주책이 없어. 한 번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지 않았겠지만, 주책이야와 주책이 없다는, 주책이다는 긍정이고 주책이 없다는 부정이에요. 근데 의미는 동일하게 쓰죠. 주책이 없는 거나 주책이라는 말이나 다 동일한 의미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부정으로 쓰나 긍정으로 쓰나 동일한 의미라는 것은 앞에 있는 주책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이디오마하였다, 수거화하였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현대국어에서는 미류, 주착, 지리의 의미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미루나무, 주책이다, 그 다음에 지루하다 라고 해서 이제 변화가 된 변화가 이루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이제 6쪽의 그 표를 보면 옛날에는 괴팍 혹은 괴패, 근데 괴팍, 구면이 아니라 구먼, 미루, 그 다음에 미륵보살 할 때는 한자음으로는 력이거든요. 근데 미륵보살, 연느, 그 다음에 온달, 그러니까 온전한 만 한 달을 말하죠. 음력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례, 네, 이것도 옛날에 선생님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캐캐묵다, 다 단모음으로 쓰기로 한 거예요. 캐캐묵다. 그 다음에 허우대, 그 다음 허우적, 네, 이런 것들.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으로 쓰는 것에 익숙해 있어서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과거에는 니은처럼 썼기 때문에 이제 그 개정한 이후 틀리는 경우가, 이제 어른들은 많이 틀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숙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생님처럼 직업이 이렇지 않은 거는 교수님들도 좀 많이 틀리세요. 그 다음에 하구려가 아니라 하구려예요. 이거 많이 틀립니다. 어미의 경우. 그 다음에 깍쟁이고요. 깍쟁이. 그것도 양성모음 아이로 써야 합니다. 네. 반면 도토리나 상수리의 그 받침이라고 해서 밑에 이렇게 뭐라 하죠? 모자같이 거꾸로 들면 모자 같은 거죠. 꼬랑대기 있는. 그것을 깍정이라고 해요. 그건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고삿과 고삿, 시옷 받침일 때와 티읕 받침일 때 의미가 달랐죠? 네. 그 다음에 나무레다가 아니라 나무라다. 이거 굉장히 많죠. 밑에 바라다. 이거 많이 틀려요. 네가 잘 되길 바래가 아니라 네가 잘 되길 바라. 이렇게 써야 되고 나무라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틀리지 않도록 하고 예전에 미식가루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어느 순간 TV에서도 다 미숫가루 하다 보니까 안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추. 이것도 여러분은 안 틀려요. 옛날에는 상추라고 하는 일이 많아서. 그 다음에 실업의 아들은 뭐냐면 실업의 자식, 실업의 아들. 이거 뭘까 같아요. 예전에 대면 그 강의실에서 수업할 때 물어봤더니 실업해서 집에서 놀고 있는 자식이라고 어떤 친구가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실업의 아들, 실업의 자식이라는 말은 실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실없는 사람을 저 사람은 실없어 이러는 것보다 아주 낮추어서 사람이 가볍고 실없고 낮잡아 이러는 말. 실업의 자식, 저 실없는 놈. 지금은 그런데 거의 안 쓰는 표현이죠. 시험 출제용 아닐까요? 네. 그 다음에 주책, 네. 주책 망나니, 주책 없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지루하다. 자, 그 다음 특이가 뭘까요? 요즘 이제 사실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되는 표현이라고도 하는데, 혼혈을 튀기라고 합니다. 옛날엔 특이 혹은 튀기라고 했거든요. 혼혈인 친구들. 지금은 다문화 자녀의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말을 하고, 사실은 이게 글쎄요, 다문화라는 표현, 그러니까 얘기가 조금 빗나가지만 우리가 어떤 이제 아마 미국과 같은 나라는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가 섞이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지향하는 바는 원래 멜팅 팟이에요. 그러니까 멜팅 팟은 다 녹아버려서 모든 문화가 그 안에 용광로처럼 녹아서 고유의 어떤 그런 이민자들의 문화, 토착민들의 문화까지, 미국을 친다면 미국이 지향하는 바는 토착민이었던 인디언, 그 다음에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사람들,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모든 인종과 문화가 섞이는 멜팅 팟을 지향을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것과 좀 다른 어떤 그 다양한 인종과 문화 정책이 샐러드 볼 정책이라는 거예요. 샐러드 볼은 어떠냐면 하나의 볼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 샐러드에 섞여 있는 과일이나 야채들이 완전히 으깨지지 않죠. 각각의 당근은 당근대로, 양파는 양파대로, 상추는 상추대로 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그 볼 속에서 맛있는 존재로 재탄생되잖아요. 그런 것을 샐러드 볼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누들, 그러니까 국수 정책 비슷한 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국수를 먹으면 국수가 있고 국수에 국물을 붓고 그 위에 고명이라는 걸 넣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파스타든 뭐든 우리가 막 섞어서 나온다기보다는 그 국수 위에 여러 가지 얹는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야채든 고기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이 국수 위로는 안 섞이죠. 국수는 국수대로, 그렇죠? 고명은 고명대로. 한국 사회는 사실은 이 셋 중에 그 누들 이론과 가장 가까워요. 여러분들이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한국 사회만큼 굉장히 배타적이고 뭐 순혈주의, 뭐 단일 민족 이런 생각이 좀 강한 편이라서, 그래서 과거에는 튀기니 뭐니 해서 혼혈아가 많이 보이지도 않았고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고 국회의원 아들이었는데 이제 미국인 엄마가 이제 결혼해서 잠깐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제 한국인 계모 밑에 이제 크는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친구는 거의 반에서 보이지 않는 왕따였던 것 같아요. 뭐 차별을 하거나 뭐 괴롭히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커서 생각하니 그 친구는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은 이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차별적 표현이어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허드렛일 할 때 허드렛 어이라는 거 기억하고요. 호루라기 네, 뭐 이 정도. 네, 그래서 이렇게 10항과 11항은 모음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을 말을 하고, 그다음 제12항은 본문의 197쪽에 있습니다. 본문 197쪽에 있어요. 얘도 앞에서 그 접두사 수의 경우, 현대국어에서는 접두사 수의 경우만큼 197, 198에 보면 헷갈리는 그런 것들이어서 쫙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역시 이제 사이시옷과 관련돼 있다. 무슨 얘기냐? 지금은 접두사인데 옛날에 또 역시 히읗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는 명사였어요. 얘도 또 우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보면 강의자료 8쪽 그 표 밑을 먼저 볼까요? 강의자료 8쪽 준말 위 표 밑에. 네. 현대 국어에서는 아래에 대립되는 말이 위이지만 원래는 위가 아니라 우였어요. 그리고 역시 어감 발음으로 히읗을 가지고 있는 명사였습니다. 명사였어요. 따라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경우 등장하는 시옷은 명사와 명사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사이시옷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우가 위로 바뀌게 되면서 우도 윗으로 바뀐다는 것이 이 조항의 논리죠. 그래야 되겠죠. 우가. 그런데 다만 앞에 자음 변화에서는 숫이 아니라 수로 통일이 되는데 이때는 윗으로 통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어때요? 기준의 객관성이 없고 마치 공부하는 학생들 조련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네. 어쨌든 이것이 표준어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에 부담을 느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7쪽 12항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을 한다. 다 모두 윗으로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넓이, 윗눈썹, 윗니, 뭐 윗당줄, 윗덧줄, 윗도리. 그러니까 이 윗도리 이제 웃도리라고 많이 하죠. 지금 사실 지금도 많이 쓰는데 윗도리라는 거예요. 웃도리 아니고 윗도리, 윗동아리, 윗마기, 윗머리, 뭐 윗목. 윗목이라는 말은 운목이라 그래서 예전에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온돌방에, 연탄 넣고 하는 온돌방에 운목 아랫목이 있어요. 그러면 온돌에서는 아랫목은 따뜻해요. 바로 밑에 아궁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운목은 어떨까요? 열기가 거기까지 못 가니까 한 방 안에서도 물론 요즘은 아파트 온수 파이프가 도는 온돌이죠. 온수 파이프가 도는 온돌도 방마다 따뜻하기의 정도가 다르듯이 이거는 이제 과거에 연탄이든 뭐 아니면 뭐 땔감을 넣었던 그 아궁이 바로 위는 막 그래서 옛날에는 장판 같은 게 다 타요. 탈 정도로 아랫목은 뜨겁고 운목은 차고 이랬어요. 그런 겁니다. 그다음 윗몸 일으키기 할 때 윗몸이죠. 운몸이 아니고 윗바람, 윗배, 윗벌, 그 다음에 윗변, 수학용어, 윗사랑, 윗세정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윗잇몸. 네. 자, 다만 항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으로 왔습니다. 다만 된 소리나 거센 소리 앞에서는 위로 쓴다. 사실은 이미 우리가 사이시오 표기에서 공부를 했지만 역시 경음이나 유기음으로 나눈 경우에 굳이 시옷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짝, 위쪽, 위체, 위층, 위치마, 위턱, 위팔 이럴 때는 그냥 위로 쓰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발음이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기도 하죠. 네, 그 다음 다만 이 항목 아래 위에 대립이 없는 단어. 자, 이게 이제 좀 예외적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래 위에 대립이 없어. 위아래에 대립이 없고 우수로만 오로지 발음되는 형태는 표준어로 삼는다. 뭐 웃국, 뭐 웃기 뭐 이런 건 잘 안 쓰지만 웃돈. 지금 선생님이 파란 글씨로 해놓은 웃돈, 우덜은 우도. 네, 요거는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특히 위에 앞쪽에 보면 윗도리는 윗으로 되어 있거든요. 웃도리가 아니라 윗도리예요. 윗도리. 별표를 해놓으세요. 윗도리인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도시예요. 아주 시험 얘기 딱 좋겠죠. 윗도리고 우도시예요. 위돛과 윗도리든 아니면 우돛과 웃도리든 통일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이제 원칙은 아랫도리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랫도리와 윗도리는 아래 위에 대립이 있다 이거야. 현대국어에서 아랫도리 윗도리가 있잖아. 그런데 우돛 아래돛은 없다는 거. 아래돛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립짝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덜은도 아랫어른이라는 말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생님도 지금 헷갈리잖아. 윗도리의 경우와 우돛이 헷갈린다라고 할 때는 윗도리 아랫도리와 대립짝이 있을 때는 윗도리. 그러나 우돛의 경우에는 아래돛이 없으니까 우돛. 이렇게 외우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랫돈, 웃돈 뭐 이런 웃돈은 웃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밑에 지금 방금 좀 전에 설명을 했던 수의 경우는 시옷이 없는 것으로 통일한 반면 이 위의 경우에는 시옷이 있는 것으로 통일한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보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12쪽, 네, 312쪽을 한번 같이 가보면 312쪽에 제 13항이 있어요. 13항 기왕 있는 거 살펴보도록 하죠. 13항 한자 구가 붙어서 312쪽에 13항입니다. 본문에 없기 때문에 부록을 보는 거예요. 한자 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조리 구로 통일한다. 옛날에 이게 구별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구로 통일한다. 그러니까 구절, 귀절이 아니라 구절, 뭐 이렇게 결구, 경구, 인용구 이런 식으로 뭐 식구 이렇게 구로 무조건 통일하기로 했으니까 통일하기로 한 거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편하겠죠. 더할 나위 없이 편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준말의 경우입니다. 준말. 교재 313에서 그 준말은 지금 우리가 이제 앞에 본문에서 준말을 아주 간단하게만 그 199쪽에 몇 줄, 한 2달러 하단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의 부록에 해당하는 313쪽에서 15쪽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준말과 관련된 경우의 수는 모두 3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첫째는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이고요. 둘째는 반대로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더 널리 쓰이는 경우. 그러니까 준말이 널리 쓰이는 경우, 본말이 널리 쓰이는 경우. 둘 다 골고루 사용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 보기 전에 첫 번째 대표적인 경우는 14항과 15항, 16항에 나와 있는데 일단 강의 자료, 지금 이제 강의 자료를 간단하게 소개한 강의 자료 9쪽에서 간단하게 소개한 걸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음, 또아리, 무 등만 표준어로 인정하고 본말인 기음, 또아리, 무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준말만 표준어로 된 경우고요. 두 번째, 경황 없다, 마구잡이 등만 표준어로 인정하고 준말인 경없다, 막잡이는 인정하지 않는 본말만이 표준어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노을, 서두르다, 서투르다, 외우다 등뿐 아니라 준말인 놀, 서둘다, 서툴다, 외다 등도 준말과 본말이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는 이런 3가지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준말의 경우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다시피 313에서 315페이지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요. 314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314 이거 뭐라 그랬어요? 그 14항은 준말만 기억의 경우 준말만 표준어로 귀치않다는 인정하지 않고 귀찮다. 뭐 기음이 아니라 김, 또아리, 무, 네, 무우가 아니라 무에 무. 그다음에 또 배암이 아니라 뱀 뭐 이런 것들이죠. 세항쥐 안 되고 생쥐, 소리개 안 되고 솔개, 온가지 안 되고 온갓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제 15항을 보면 15항은 본말이 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준말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니은을 표준어로 삼지 않고 기억만을 선택하는, 즉 본말만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이죠. 뭐 경없다라는 말은 선생님 들어본 게 없는데 경황 없다, 궁상 떨다, 뭐 귀게, 그 다음에 낌새, 뭐 그 다음에 낙인 찍다, 그 다음에 내왕꾼, 돗자리, 비웅박, 빗물대야, 마구잡이, 그 다음에 맵자하다, 맵자하다의 뜻은 모양이 제격에 어울리다, 뭐 그런 뜻입니다. 모의, 벽돌, 부스럼. 네. 그런데 부럼,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만 부럼은 그러니까 이제 부스럼의 준말인 부럼은 비표준어지만 정월대보름에 쓰는 부럼은 표준어예요. 정월대보름에 쓰는 부럼은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 이제 여러 가지 견과류들. 이거는 의미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315페이지에 가보면 살얼음판, 수두룩하다, 뭐 암주. 이게 여러분들 보면 이거 거의 나는 니은의 준말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이제 기성세대들, 나이 든 세대들이 좀 사용하다가 선생님만 해도 거의 쓰지 않고 있어요. 네. 네, 부침항을 보겠습니다. 315쪽. 다음같이 명사에 조사가 붙은 경우에는 이 원칙을 역시 적용한다. 아래도 알로가 아니라 아래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조사가 붙은 경우니까 그 형태를 고정시켜주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은 뭐겠어요?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억, 니은, 기억은 본말이고 니은은 준말인데 16항 315페이지에 16항입니다. 315페이지 16항. 기억은 본말이고 니은은 준말이지만 이 두 가지 모두 표준어, 일종의 복수 표준어가 되는 점이죠. 거짓불이, 거짓불, 뭐 노을, 거짓불엉은 아니에요. 네, 그다음 뭐 막대기, 막대, 망태기, 망태, 머물다, 머무르다, 뭐 서두르다 같은 시리즈고요. 뭐 오니, 오누이, 외다, 뭐 이기죽거리다, 이죽거리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둘 다 표준어가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시 수업은 이렇게 준말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단수 표준어 300, 단수 표준어 부분도 교재 앞부분에는 본문에는 소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록인 316쪽부터 317쪽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차 시는 단수 표준어, 표준어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살펴보는 걸로 이번 주 표준어 논의를 마지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3차 시에 봐요.